자, 우리 오늘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얘기할 건데, 아마 보통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시험범위고, 뒷단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야, 이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 요거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보고, 그 2차 함수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려볼 때, 이렇게 도점에서 만나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도 조성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세 가지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교점이 두 개라는 거, 하나라는 거,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같다라거나, 항상 그 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은 그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놔야 돼. 그러니까 y는이니까 연립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끼리 같다라고 식을 써야 된다 이거야. 얘네끼리 같다. 같다라고 식을 쓴 게 이거야 이거. 같다. 요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교점이 두 개잖아. 같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거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양수. 왜냐하면은 우리 판별식이 양수인 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은 우리 판별식이 양수면 그 근을 어떻게 가진다라고 얘기하죠? 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잖아. 여기다 같이 쓸게. 우리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 방정식의 근이 결국 이 교점의 x 좌표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여가지고 실근이 두 개면 교점도 두 개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직선이랑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그 접하니까 교점이 기본적으로 한 개가 있잖아? 2차 함수랑 그 직선이랑 이 식을 같다라고 써서 만들어지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야, 중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은 서로 같은 도실근이라고 얘기를 해. 서로 같은 도실근. 도실근이 같아서 중복됐다라고 해가지고 중근이라고 보는데 이때는 그림을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접한다.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접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케이스.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만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실근이 곧 이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이 없다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야. 실근 가지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자, 이때는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리고 자, 이제 이참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참수의 최대 최소. 자, 이제 이참수의 모양을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 있고 위로 볼록의 모양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의 모양은 자,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런 점을 꼭지점. 아래로 볼록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보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일 때에는 x가 p일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최소값. 그리고 반대로 얘는 한없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이라는 개념이 없죠. 최대값은 없다라고 볼 거야. 최대값은 없다. 자,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야. 음수일 때. 음수일 때면은 x가 p일 때
자, 위로 블록한 모양이잖아. 이때는 가장 높은 점이 존재하니까 최대값을 가지죠. 최대값.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소값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참수의 그 최고창의 개수 있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 최소를 가지는지 최대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은 모양을 생각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아래로 블록이면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면은 이건 뭐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최대, 그지?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해. 제한된 범위가 중요하거든, 제한된 범위.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 자, 이제 x의 범위가 딱 제한됩니다. 그때에는 이 이차함수의 최대치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자, 케이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먼저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지금 대칭축이 x는 p야. 대칭축인데 대칭축의 x는 p입니다. 참고로 우리 그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따지려면은 반드시 그 이차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봐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자, x는 p가 대칭축이야, 여기. 근데 문제 조건이 뭐냐? 그 대칭축 p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x의 범위에 속할 때, 즉 알파 베타가 이 사이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사이에 이제 이런 그 p가 포함이 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p가 포함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자, 이때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자, 이 케이스도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지 않습니까?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고 가운데 대칭축을 p라고 볼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파 베타가 이제 x의 범위로 주어질 건데 대칭축 p가 알파 베타에 속한다 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여기랑 여기랑 여기 보는 거야, 이제. 여기 범위. 이 범위를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럼 저 주어진 범위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주어진 범위를, 저 주어진 범위에서, 자, 봐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일 때고, 최소값은 이 양끝점 중에서 더 밑에 있는 점으로 최소값으로 결정이 되거든. 결론.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 꼭지점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자,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으로 나온다 이거야. 꼭지점이 저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최대 최소로 결정을 해주면 돼. 그림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상황.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이것도 봐줘야 돼. 이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도 그려봐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음수죠. 이렇게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놓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여기가 p야. 얘도 여기가 p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알파 베타가 주어진 범위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않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 알파 베타가 애초에 이렇게 왼쪽에만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만. 그러니까 사실 이 P보다 더 왼쪽에만 있느냐 오른쪽에만 있느냐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뉘게 돼요.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뉘게 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돼 이렇게. 자, 저런 케이스가 있고 여기도 보자. 자, 위로 블록이야. 그래가지고 대칭축 P 그어놨는데 이번에는 그 대칭축에 해당되는 이 P가 이 주어진 범위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왼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때는 여기에 범위 따지는 것이지. 보라색으로 만약에 본다면 알파 베타 사이의 범위가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 사이의 범위를 따지는 게 될 거야. 저 사이의 범위를 따지는 게 따지는 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게 저기 분홍색, 저기 보라색, 여기 분홍색, 여기 보라색, 총 4가지 케이스로 사실 볼 수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대치수는 결국에 양끝 값에서 최대치수야. 양끝 값이 가장 높은 점 혹은 가장 낮은 점이야. 이때로 보든 아니면 이때로 보든 아니면 이때로 보든 아니면 이때로 보든 양끝점이 곧 가장 높은 점 혹은 가장 낮은 점 아니니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 양끝 함수값 F알파, F베타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게 최대치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양끝 지점에서 최대치수가 나오니까 대칭축을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P를 여기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꼭지점이 그 범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지금. 꼭지점이 어떤 케이스라 하더라도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얘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자, 오늘 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오늘 볼 문제가. 필수예제 몇 번까지 했니? 쭉 넘겨봐. 필수예제 11번하고 유제도 있지, 그지? 자, 봅시다, 이거. 오늘 보기가 좀 많고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예제 1번. 이차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두 점의 x좌표끼리 뺀 게 8이다. 이런 얘기야, 이제. 자, 이제 문제 상황을 먼저, 묘사를 해보면, 대충 이차함수가 어떤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x1, y1. 여기가 이제 뭐 x2, y2, 뭐 요 얘기인데, 두 점의 x좌표의 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x좌표의 차가 8이다?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얘네들이잖아. 이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방정식이 뭐라고 했어? 얘네들이 연립한 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 x 플러스 k. 얘들아, 얘가 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x좌표를 이제 진짜 다 구해서 풀진 않을 거고, 어찌됐든 x좌표에 대한 걸 구하긴 해야 되잖아. 일단 x좌표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일단 세워놓고 따져야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x1, x2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넘겨줍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뭐다? 얘가 0이지, 그죠? 얘가 0이야.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차방정식의 두 근이 x1, x2인데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제 두 근의 차 구하는 거 아니야? 두 근의 차? 지금 저 x1 빼기 x2의 절대값이 두 근의 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차 계산하는 거야. 두 근의 차. 따라서 두 근의 차 절대가 x1 마이너스 x2 얘 계산하는 거잖아. 얘. 이거 우리 공식 같은 거 읽지 않았니, 얘들아? 공식 같은 거? 공식 기억나십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있었잖아. 기억이 나시죠? 네, 설마 써먹으면 안 되지. 자, 뭐였습니까? 절대값 a분의, 자, 얘는 짝수 공식이 되니까 2루트 짝수 판별식으로 할 거야. 이거를 계산한 게 8이다라고 해놓고 풀 거라고. a가 현재 1이고,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이야, 짝수 판별식. 절반 한 놈, 3,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게 몇이다? 8. 이거 풀면 k 나오는 거. 이거 풀면. 양변 2로 나누자. 그럼 얘가 4가 되죠, 4. 얘가 4가 나오지. 제곱하자 양변. 3 플러스 k가 몇이야? 16 나오지. 3 넘기자. k가 몇이야? 13. 이렇게 답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답이 13인가? k 구하는 거죠? 13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13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1호를 얘기했지. 방학 때 내가 이제 우리 진도 나갔을 때 수업할 때, 자, 항상 그 차는 내가
뭐에서 뭘 빼라고 해서 차는? 항상? 차는 내가 뭐에서 뭘 빼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차는 항상 뭐에서 뭘 빼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근데 x1, x2 중에서 뭐가 크고 작은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거야. 알겠지? 차는 그래서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항상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결과가 항상 뭐야?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인 거야. 절대값 없으면은 이거 자체로 음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학 때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니? 두근의 차에 대한 1화 얘기해준 거 기억나니 내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1화 같은 거 얘기 안 했니? 자, 두근의 차에 대한 1화. 이제 때는 바야흐로 딱 너네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래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 못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내가 이제 자랑을 좀 하면은 반에서 내가 1, 2등을 다투던 사람이었어.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나랑 다투고 있는 애 있잖아. 걔는 문과애야. 나는 이제 이과고.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나. 1학기 기말고사였나? 2학기 중간고사였나? 그랬던 것 같아. 시험 보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과목 점수를 총점 합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1등이겠지 당연히. 그때 9과목 시험 봤나 그랬을 거야 중간고사 때. 너네 때랑 달라. 너네 지금 중간고사 몇 과목 보니? ቄቄ봤자 한 3과목, 4과목, 5과목 보지 않나? 그 정도 보잖아. 라떼는 중간고사 때 고1 때 뭐 봤지? 국어, 영어, 실용영어회화,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도덕, 기술과정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7개야?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면은 은미체 이것도 시험 봤어. 은미체도 되게 시험 많이 봤거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문과다 보니까 문과 과목은 얘가 나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왔어. 국어, 영어 이런 거. 근데 나는 이과잖아. 수학은 내가 좀 더 잘 나와.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내가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어. 이제 하고 있는데 문과 과목은 얘가 조금씩 다 높아 나보다. 근데 수학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문과 과목은 얘랑 나랑 끽해봤자 뭐 한 자릿수 차이였거든 점수가. 얘가 90점이면 나는 한 80 몇 점 이렇게. 내가 좀 더 낮았지. 근데 수학 시험 보는데 내 기억상 그때 내가 그 시험 때 100점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60점대가 나온 거야. 60점대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받아보지도 못한 평생. 원래 다른 과목을 더 잘했지만 국어 영어를. 수학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얘가 좌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억나. 이제 얘랑 이제 한번 이제 얘가 뭐 틀렸는지 좀 약간 봐달래 나보고. 그래서 봤거든. 내가 정확히 기억나. 그때 수학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였어. 두분의 차 구하는 문제였어. 근데 얘가 차를 음수로 쓴 거야. 음수로 써가지고 이제 답이 이제 틀린 거야. 계산은 다 맞는데. 그래서 답 점수가 한 2점인가 깎였어. 2점인가 깎였거든. 2점 깎였는데 이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합산을 하잖아. 누가 반 1등 했게? 내가 반 1등 했을까? 이 친구가 반 1등 했을까? 누가 했겠니? 당연히. 내가 했지. 당연히. 내가 했는데 총점 9과목 총점 총 합산하면 900점일 거 아니야. 100점씩이니까. 총점 0.2점 차이로 내가 1등을 했어. 총점 0.2점 차이. 내 생각에는 요게 좀 약간 당락을 갈랐다고 보거든. 요거. 난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얘는 이거 모르고 있었어.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수학학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대.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들은 기억이 없긴 하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어 이미. 그래가지고 너 수학학원 어디냐 해가지고 이제 막 너 다니는 수학학원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총점 0.2점 차이로 내가 반 1등을 했어. 반 1등.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이 극적인 점수차 그리고 이때 얘가 이제 요거 두 분의 차 얘가 왜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닌데 왜 얘가 이걸 몰랐지? 하는 그 기억 때문에 난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네도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치? 틀리지 말라고 이거. 항상 두 분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다 보니까 결과가 양수야. 아시겠죠? 결과가 양수야.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부터 2번. 사실, 쌤이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나는 살면서 운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총점 0.2점 차이로 내가 1등 했다고 했잖아.
똑같은 일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 중3 1학기 중간 때. 그때는 총점 0.1점 차이로 내가 1등을 한 적이 있어. 1등. 0.1점 차이로. 그래가지고 2등 했던 친구가 되게 이제 분해하면서 다음 시험 때는 꼭 너를 이기고 말 테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애가 있었는데, 당연히 내가 이겼지. 다음 시험도 내가 이기고, 그 다음도 이기고, 그 다음도 이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자, 아무튼, 요거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필수테스트 2번 보시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어디 지나나 봐.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그냥 항등식 하면 안 돼. 무엇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이거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A에 대한 항등식. 항상 양변이 같은 식, 항등식. 자, 그럼 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거. A로 묶어야 되겠지. 저거 A로 묶는 거 잘 봐봐, 얘들아. 원래 처음에 이거였는데, 요거였는데, 요거. 자, A로 묶을 수 있는 거 A로 묶어내 보자, 이제 이렇게. A로 묶어냈어, 이렇게. 자, A로 묶었죠? 묶었지?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대응되는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봐봐. 우변은 A에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지. A가 없는 게 상수항이야. 얘도 상수항이야. 좌변. A에 대한 1차항 없지. 그리고 상수항은 있지. 끼리끼리 대응되는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요 A의 개수 x-1이 뭐식이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되고 상수항끼리 대응돼야죠. x제곱 플러스 1이 y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항등식으로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x 몇 나옵니까? 1. 여기 y 몇 나옵니까? 2가 나오니까 따라서 그 항상 지나는 점 p는 몇 콤마 몇이니까? 1,2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라는 얘기야. 1,2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 이차함수가 3,0을 지날 때 통치점의 좌표랑 A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그럼 3,0 그냥 대입해보면 돼. 참고로 이 문제가 3,0을 지금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써보자. 이번 문제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자, 일단 이렇게 쓸게. 근데 이게 몇 컴마 몇 지난다고? 3,0? 그럼 3,0 대입해보자. 대입합니다. 대입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0은 9 더하기 3a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지,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줄게. 2a 플러스 10이 0이다. a 구해주면 a가 마이너스 5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a가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 나오는데 그럼 a를 구했으니까 우리 저 2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나올 거야. 아, 플러스 6까지 쓸 거야. 여기까지 맞니? 그 다음에 이제 a를 이제 구했지만 꼭지점을 구하래. 꼭지점을. 얘도 구하래. 자, 꼭지점 구하려면은 이거 2차 함수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 근데 봤을 때 아직 완전 제곱식 변형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얘들아, 완전 제곱식 변형 해주려면 먼저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까지 쓰고 여기서 뭘 더 더하는데? 뭘 더 더했었죠? 정확히 무엇의 절반의 제곱? 부호까지 같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야. 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5죠. 요 놈의 절반의 제곱. 요 놈의 절반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나누기 2 한 거니까. 그 놈의 제곱이 4분의 25를 더하고 빼줘야 된다고. 4분의 25를 이렇게 얘들아. 그 다음에 원래 있던 6까지 같이 써주고 이렇게. 원래 있던 6까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럼 좀 더 정리가 되거든? 해보자. 이거 뭐시죠, 이거? 자, 아까 요거 절반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걸 여기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수네? 뭐 해줘야 돼, 이거? 통분? 4분의 24야. 계산해보면 이거.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끝. 자, 꼭지점 몇 컴마 몇이니까? 2분의 5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꼭지점 2분의 5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이처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입니다. 3번. 3번인데. 자, 이 참수의 최소값이 gm일 때 g1을 구하라라는 문제야, 이제. 자, 이 문제 잘 봐줘야 돼. 그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일단은 이 이참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완전제곱식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얘들아. 이 파트는 항상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저거 봅시다, 다시. 이 참수 fx는 한 번 더 쓸게, 저거.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5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하지. 이렇게 쓰는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완전제곱식 변형하려고 하니까. 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자, 1차항의 개수, 뭐야, 지금? 마이너스 4, 부호까지 같이 마이너스 4m이야. 걔 절반, 몇이야? 절반. 마이너스 2m.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m을 제곱하면 플러스 4m 제곱이지. 근데 잘 들어봐. 우리는 4m 제곱이 필요한 거야. 플러스 4m 제곱이. 그러면 머리를 굴리면 4m 제곱이 필요하잖아. 여기서 4m 제곱 좀 끌어다 써도 되지 않나? 뭔 말인지 알겠니? 야, 끌어다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항상 4m 제곱을 막 더하고 빼고 원래 그렇게 하는데, 아니, 야, 5m 제곱은 m 제곱이 몇 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 야, 4개 미리 끌어다 써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꼭 그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걸 꼭 안 해도 돼. 뒤에서 갖고 있으니까 끌어다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원전 제곱식 봐봐. 요 놈이 이제 무엇의 제곱? 절반한 놈의 제곱. 뒤에 남는 거 그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계산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fx, 자, 생각해야 돼. 최고참 계수가 양수지.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이 참수가 자,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 떠올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걔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 최소값 맞니? 최소값 이거? 아래로 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이 무엇이냐?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등장하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야. 꼭지점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꼭지점 2m,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 요거 저 y좌표가 뭐라고? 저 y좌표가 이 이참수의 최소값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최소값에. 요 놈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최소값이 뭐식이라고 돼 있지, 저기 지금? 이게 gm이래, 이게 gm. 그러니까 gm이 뭐야, 그냥? 곧 gm이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gm이라고. 그럼 끝났네. 뭘 구하래, 문제에서? g1, m에다가 몇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1. g1을 몇이야? 3. 이렇게 답을 내는 거지. 3번으로 답을 내준다는 거야, 3번으로. 아시겠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요거. 자, 요 문제. 요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잘 봐봐.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요거의 최소값은? 이라고 돼 있지.
자, 식이 지금 저기 하나 주어져 있어. 자, 여기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냐면, 얘들아, 보통 수학은 항상 이 두 글자로 거의 모든 걸 하게 돼. 대입이야, 대입. 자, 여기서 봐봐. b제곱 넘기면 a가 뭔지 나오지? a가 뭐야? 얘 넘기면 4 빼기 b제곱? a 자리에다가 4 빼기 b제곱을 대입할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a를 넘기면 b제곱이 어떻게 나와? 4 빼기 a죠. b제곱 자리에다가 4 빼기 a를 넣을 수도 있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후자를 할 거야. 왜냐면은 b제곱을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저 식이 이렇게 처리되잖아. a에 관한 식으로 온전히 다 표현되지 않니?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만 나오지 않니? a에 관한 식으로만. 그럼 아직 계산 정리 안 해봤지만 얘는 a에 대한 뭐 몇 차, 2차 식이겠지.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이 2차 식의 최소값 구해주는 문제라고. 완전제곱 만들어가지고 계산해보자. 좀 더 전개를 해봐야 되니까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 4, 20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 2분의 1 a제곱 자 a가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얘 이제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2분의 1로 묶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야 된다고 했어. 이 a가 들어있는 두 개 묶어야 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이걸 잘 못 찾더라, 이거를. 여기 몇이야, 이거? 뭐라고? 12? 자, 2분의 1로 묶으면 얘 묶는 거 역수를 곱하면 돼. 역수를. 오케이? 얘 역수가 뭔데? 2. 이렇게 2 곱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역수를 곱하는 거야, 얘들아. 역수를.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묶고 나니까 지금 저 괄호 안에 뭔가 완전 제곱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절반 한 놈이 마 6이지. 제곱하면 뭐가 필요해? 36 필요하지? 36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빼주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 얘는 완전 제곱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필요 없는 부분 앞에 해가지고 끄집어낼 거야, 이제. 끄집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 안에 밑줄 친 거는 a 빼기 6의 제곱이고, 얘 마이너스 18 더하기 23이니까, 요거. 플러스 5 맞니,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이해하면 돼? a가 6일 때 최소값 몇이다? 5라고 하면은 틀린다. 틀린다. 뭐가 잘못됐을까? 자,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봐. 잘못된 거. a가 6일 때 이거 아래로 부르기니까 이게 표현 이거 아니야? a가 6일 때 이거 최소값 5. 이게 답이 5가 아니야. 어디가 틀렸을까? 계산은 지금 잘했어. 계산이 틀리진 않았어. 내가 뭘 하나를 일부러 놓쳤어. 뭘 놓쳤을까? 근데 이거 너네 이거 물어보는데 사실상 그냥 못 찾아. 너네들이.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그 수학 문제는 얘들아 이제 뭐 개념이나 이런 걸 설명해주고 필수예제를 풀어주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약간 다른 문제를 약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얘들아 그 응용이라는 거 있지. 우리 막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 수학 약간 뭐 응용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아야 풀 수 있는 거야 문제를.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너네가 이제 그 모르는 지식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 지식이 필요한 거야. 야 너네가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푸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드는 게 많아야 되겠지, 그지? 맞니? 지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근데 이 지식을 막 발상을 해가지고 막 쥐어짜내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니야. 자, 이 문제 풀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 뭘 고려해줘야 되냐면 앞으로 너네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이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지금까지는 너네가 이 키포인트를 몰랐어. 자, 지금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내가 알려줄 거거든? 이제부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아는 게 까먹지 않고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쌓아두라고. 알겠지? 자, 너네가 습관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비제곱 구한식 요거 있죠? 비제곱 구한 거. 자, 항상 제곱은 몇 이상?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이 제곱하기 전에 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그냥 제곱하면 항상 몇 이상이라고? 0 이상이야. 야, 이 조건을 꼭 생각해야 돼. 너네가 이거 생각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를 앞으로 너네가 다른 문제 풀 때, 뭐 나중에 고2 되든 고3 되든 제곱이 보이면 이거 항상 떠올려야 돼.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초기 설정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 넘기면 A가 4 이하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참수의 최소값 찾는 거야. 이 범위에서. 그럼 우리가 따지는 범위가 A가 4 이하잖아, 그지? A는 4. 이거 딱 그거. 4가 얘보다 작잖아. 왼쪽일 거 아니야. 이 범위를 보는 거라고, 이 범위를. 이 범위를 보는 거라고. 저 범위를. 자, 그렇다면 저 범위를 보는 거라면, 우리 이 범위의 최소값 묻는 거니까, A가 몇일 때 최소값 나오니까? A가 4일 때. 그래서 A에다가 4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최소값 소문자로 쓸게. 소문자에. A가 4일 때 최소값은 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5니까 계산하면 7이야. 답이 3번이야, 3번. 이렇게 풀어줘야 되더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 이거를.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알겠지? 지금까지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아는 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지금 시간이 좀 잠깐 애매한데, 잠깐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일단 좀 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끌어다 갈게요. 자, 봅시다, 이거. 1세일 5번이야, 이제. 자, 저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지. 근데 얘들 한번 이 형태를 한번 좀 관찰해 볼래? 이거 다 전개를 하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약간, 뭐라고? 어떨 때 치환하죠, 우리가? 공통부분. 뭔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우리 항상 수학에서는 치환하지 않았니? 반복되는 게 있으면? 항상 치환을 했어. 그럼 뭘 치환하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하자, 이거. 얘를 t로 치환하자. 자, 얘를 이제 t로 치환하자라는 거고, t로 치환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저거 t로 치환한 거 한번 써볼게. y는 마이너스,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t로 치환할 때 옵션이 있어. 얘만 t로 치환할지 아니면 플러스 5까지 같이 치환할지. 약간 옵션이 있거든. 플러스 5까지 같이 치환할까 말까? 네, 할게요, 같이.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왜냐면은 이걸 같이 묶어서 치환해야 조금이나마 식이 간결해. 자, 왜냐면은 야,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하는 거야. 얘만 t로 치환하면은 t 플러스 5 제곱 해야 되잖아, 제곱을. 그건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지금. 아니, 애초에 이 식 자체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곱하기 똑같은 거 하나 더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왜 얘를 치환하니?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돼? 좀 애매하잖아. 얘를 t로 치환하면은 t 마이너스 2t 제곱 나오잖아. 이렇게 치환할 거라고. 그럼 보세요, 이거.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해준 다음에 근데 이렇게 전체를 t로 치환해버리면 얘가 좀 문제가 되는데 얘 x제곱 플러스 4x는 뭐야 이거? x제곱 플러스 4x가 뭐야? 이거 넘기면 되잖아. 몇이야?
t 빼기 5지? t 빼기 5를 저기 적을 거라고 이렇게 얘들아.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생각이 얘들아. 어? 왜? x제곱 플러스 4x가 t 빼기 5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이놈을 마저 전개해보자, 이제. y는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0 플러스 18 y는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8 그거 맞나? 이렇게 나오는 거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뭘 더해줘야 되니 이거 절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뺍시다 38 뒤에 따로 쓰고 이렇게 그럼 y는 뭐야? 마이너스 2 해주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2 플러스 2를 얘랑 만나면 40이 되죠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0 여기까지 쓸 거라고 여기까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그 t로 치환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 치환할 때 얘 t도 범위가 있다 얘들아 t가 이러한 2차식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은 무슨 값을 가졌죠?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을 가지잖아 t는 최소 몇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있다고 t의 범위를 보여줘야 되지 t의 범위를 이제 여기서 t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야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만들 때 잘 봐봐 만들 때 얘 절반의 제곱 얼만큼 필요한 거? 4 맞니 4? 절반의 제곱이 4잖아 4를 여기 뒤에서 갖다 써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갖다 쓰면 여기 몇이 남아 이거 1이 남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t가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오나? 맞니 요거?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따라서 t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 들어 얘는 꼭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t가 가질 수 있는 이 최소값이 몇부터? 1부터야 t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으로 쓰잖아 t가 지금 그 y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y가 1일 때가 최소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은 y좌표가 1 이상일 거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t가 1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써야 된다고 t가 1 이상 이 조건을 써줘야 돼 이 조건을 이 t 자체가 이제 t 자체가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고려해줘야지 이걸 뭘 고려해줘? 이제 t가 1 이상일 때 이 2차식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해봅시다, 이거. 이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거. 어떻게 블록이야? 위로 블록? 대칭축 몇이야? 대칭축. 마이너스 1. 우리 t 몇 일 때부터 보는 거야? 1일 때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거지, 이렇게. 이 범위에서 뭘 구하래?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t가 몇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야, 이거. t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가 나오죠.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t가 1일 때 최대값 대문자로 1 들어가면 몇이야, 이거? 2의 제곱 4, 2, 8. 32 나오네, 32.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치환해서 문제 푸는데, 치환한 t 자체도 범위를 갖는다, 이거야. t의 범위를 구해서
그 t의 범위에서 이 2차식의 최대값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 저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저 이참수의 최대값이 5일 때 상수 a 값을 보여주는 문제야. 자, 항상 이 파트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파트야. y는 봐봐. y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까지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더 해줘야 돼. 이제 뭔가를 더. 뭘 해줘야 돼? 그게 뭐야? 마이너스 2a의 절반이 뭐야? 절반. 마이너스 a. 아, 부호까지 같이.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이지. 빼기 a 제곱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봐봐. 필요 없는 거 뺄 거야. 마이너스 a 제곱은 바깥에 얘랑 만나서 끄집어 나와. 얘는 완전 제곱식 무엇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끄집어 나온 거 플러스 a 제곱이야. 일단 이렇게 쓰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너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뭐냐면, 자, 0과 2 사이 범위에서 저 이참수의 최대값이 5라고 나와 있지. 자, 이참수는 어떻게 불러? 위에 보니까 위로 불러. 가운데가 a지.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 0과 2 사이의 범위를 따져야 되잖아. 근데 0과 2 사이의 범위가 어디야? 0과 2 사이의 범위가? 그거 몰라. a를 모르기 때문에 0과 2 사이의 범위를 모르는 거야.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더라. 이거 방학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진짜로? 자, 그렇지. 어이구야. 자, 0과 2 사이의 범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케이스. 0과 2 사이의 범위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왼쪽에 있을 때야.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혹은 이 사이에 있을 때. 혹은 아예 우측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된다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부등식 쓸 수 있죠, 부등식.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 부등식?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오른쪽이 큰 거니까. 얘도 부등식을, 얘들아, 잠깐만. 등호 여기 뺄게. 등호 여기다 붙일게. 여기다가. 등호가 어디 한 군데에는 붙어 있어야 돼.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A의 범위를 작성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0과 2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죠, 지금. 0과 2 사이의 범위. 얘는 여기서 범위 보는 거야. 얘는 어디 보는 거야? 0과 2 사이의 범위가 여기야, 여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 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주어진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따질 거야, 최대값. 최대값을 따질 건데, 자,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몇이래? 5. 그러면은 얘는 x가 몇일 때 최대값이야? x가? 얘가 x가 0일 때, 얘가 x가 2일 때야. x가 몇일 때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여기잖아. x가 2잖아, 2, 얘들아. 나 지금 x 물어보는 거야, x. x값이 2일 때 최대값이 5라는 거야. 이 함수에다가 x에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고. x가 2일 때 2 넣어보자. 몇이야? 마이너스 4 플러스 4a가 5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넘겨서 a 구해줘야 돼. a 구하면 몇이야 이거? 4분의 9 넘어가면 플러스 4니까 4분의 9. a 바로 구할게. a가 4분의 9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구한 a의 값이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도 따져야 돼. 이게 해당되니 이거? 2보다 조금 큰 수야 얘가. 그래서 해당이 된다.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이 범위까지 맞는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로 다 나누어서. 수학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저렇게 다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누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거.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 아니니? 꼭지점일 때. x가 몇일 때? a일 때. 근데 x가 a일 때의 그 원래 꼭지점의 y대표가 얘야. a 제곱이 5란 얘기야. 루트 치워주니까 a가 뭐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얘기해야지. 풀마 루트 5인데 얘들아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 범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거? 루트 5가 대략 몇 정도 되는 수야? 루트 5는? 2점이야. 2점. 그 범위 벗어나잖아. 탈락. 이 범위 때문에 탈락이야. 탈락.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들어가는 거야. 요거. 얘는 x가 몇일 때 최대값 등장합니까? 얘는?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 얘들아 이게 x야 x. x좌표야. x가 0일 때 최대값이야. 0 넣어. 0 넣으면 몇이야 이거? 0 넣어주면. 0이야. 이 함수는 원래 여기서 온 거지. 얘네가 다른 함수가 아니죠. 같은 함수죠. 0을 꼭 엿다가 넣으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엿다가 넣어도 되지. 몇이야 넣으면? 0 들어가면 0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0이야. 0. 0이 최대값 5. 이거 모순이지 모순. 범위 뭐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수 A값 몇으로 나옵니까? 4분의 9. 답이 그러면은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려운 문제 얘들아 이거 어려운 문제. 알겠지?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 이 파트는 최대 최소 따지는 파트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근데 주어진 범위를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범위가 표시가 안 돼. A가 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케이스를 다 나누고 풀어줘야 된다고. 이럴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뒤로 갈수록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자, 보세요 이거. 자,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가 어딘지 물어보면은 지금 우리 하는 요 단원이야 얘들아. 요 단원이 분량, 내용 분량은 뭐 엄청 많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 학교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나 그 다음에 문제 수가 여기가 되게 많이 나와. 나머지 정도랑 같이 해서. 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 저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생각 잘해야 돼. 자, 최고차계수가 양수죠. f-1이 f5다라고 돼 있지. f-1 뭐야 이거?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f5 여기 5 넣은 거?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둘이 같다라는 식을 쓰면은 뭔가 뭐 식이 나올 거야 이제. 그치? 또 나 조건 볼래? x가 실수 전체 범위일 때 즉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몇이래? 최소값이? 1. 이거는 무슨 의미야?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건데 저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의 표현으로 변형을 했을 때 이 꼭지점의 y대표가 최소값이라고 했어. 얘가 1이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을 때 바로 바깥에 있는 부분이 1이라고. 바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자, 이제 가족권 내가 아직 안 써봤잖아, 얘들아. f-1은 f5거든? 근데 조금 약간 그 눈치가 있고 약간 수학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가족권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던데? 가족권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권의 의미 무슨 의미야? 저 식만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이제. 뭐라고? 아니. 그 연립해서 풀면은 뭔가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애초에, 자, 지금 한 고2 정도만 돼도 다 알아. 그 말인 즉슨, 너네가 지금 이 고1 단계에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가족권만 보고 바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과 5 두 수 있잖아, 두 수. 쟤네 두 수의 평균이 몇이야, 평균? 3. 평균은 둘이 더하고 나누기 하는 거야. 너 국어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수학이 100점이야. 평균 몇 점?
더하고 나누기 한 거야, 그게. 그거 물어보는 거야. 더하고 나누기. 평균 몇이야? 이게 나오니? 그 2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이차함수가 x는 2를 대칭축으로 가지는 거야. 이 의미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이게. 그럼 왜 저게 나오는지 당연히 궁금해야 되겠지, 그지? 막 궁금해서 막 미쳐야 되겠지, 그지? 이차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꼭지점을 지나는 이 대칭축이라는 게 있는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함수라고. 좌우 대칭이 함수. 완벽히 좌우 대칭이 함수야. 그런데 여기서 봐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있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근데 f 마이너스 1이랑 f5랑 같대.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은 데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몇이래? 여기가 f5래. 여기 x좌표 5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대칭축이야, 얘들아. 얘네들의 평균이 대칭축. 이 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 식이. 이차함수니까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저 괄호 안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이 대칭축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이 또 뒤에 나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식 직접 대입해서 아까 한다고 했잖아. 직접 대입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알겠지? 내가 구라치는 걸 수도 있잖아. 확인해보자. 마이너스를 대입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5 대입해. 25 더하기 5a 더하기 b야. 여기서 b가 소거돼, b가. b가 소거된다. b가 어떻게? 소거되지. a를 구할 수 있어, a를. 여기서. 자, 이항합니다. 이항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서로 바꿔줄 거야. 머릿속으로 잘 따라와. 넘어가면 좌변 마이너스 24, 우변 6a야. a가 마이너스 4야. 이 정보가 나온다고, a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라고. a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인데, 그럼 a를 마이너스 4라고 뭐 썼다고 쳐보자. 그럼 x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b지, 그지? 요거겠지? 자, 얘들아. 지금 이차함수 내가 완전 제곱식 아직 안 만들었는데, 대칭축이나 꼭지점을 알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 근데, 자, 내가 이것도 얘기했지. 저 이차함수에서 대칭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대칭축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머릿속에 들어야 될 게 많은 거야. 지식이 많아야 돼. 자, 이거 는 0이 있다 치고, 두근의 합이 몇이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야? 두근의 합 계산하면은? 나 지금 두근의 합을 물어보잖아.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하면 몇이야? 4 나오니? 그 절반 몇이야? 2. 그게 대칭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두근의 합에 나누기 2하는 게 대칭축이다라고 기억해 놓으라고 외우라고 얘들아.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하는 게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은 이거 2 나오지, 그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고. 이런 계산을 줄일 수가 있으려면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남아돌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금 다른 반에 지금 오늘 시험 본 애들이 있거든? 다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대. 시간이 안 남아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지식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응? 이거 계산하고 있을 바에는 보자마자 바로 얘네들의 평균이 2네? x는 d 대칭이네?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제 나조건. 최저값이 1이다라는 거 좀 더 해보자. 지금 현재 x제곱, 지금 저 fx가 현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야. 이렇게 나오고 있지? 내가 쟤를 뭘 해줄 것이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인데
근데 제가 자 x의 값이 실수 전체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1이다라고 돼 있지. 이 함수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x가 2일 때 최소 나오는 거 맞니? x가 2일 때 최소값이 2고야.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얘니까 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1이라고 얘들아. b가 5야. 이렇게 찾는 거야.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질 거니까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쓰자. 2,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 함수값이 1이어야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앞뒤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b를 찾았다. 끝난 거야. 따라서 fx는 요 식으로 한번 갖다 쓰면 요 식으로 x-2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잘 봐야죠. 마이너스 2와 5 사이의 범위에서 저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이제 저 범위에서 최대 구할 그럼 얘가 이제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2인데 마이너스 2와 5 사이의 범위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여기? 5는 한 이 정도? 여기랑 여기 정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거 고려해줘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간격을 고려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칭 그으면 안 돼. 5도 대칭 그으면 안 돼. 이 차이를 계산해야 돼, 이 차이. 얘네들의 차이가 몇인데? 얘네들의 차이. 몇 차이나, 이거? 4 차이 나죠? 얘는 몇 차이나, 오른쪽? 차이가 큰 쪽이 더 꼭지점에서 멀리 간 거야, 멀리. 멀리 갔다고, 멀리.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상 더 멀리 간 놈이 최대값이라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 최대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답이 아마 17 나오나? 17? 4의 제곱이니까 이제 17이 나오게 되겠죠? 5번으로 답을 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 이제 얘들아. 어렵다. 지금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자, 필수제 패버립니다, 이제. 자,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해라. 자, 가조건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저거다라고 돼 있어.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무슨 의미일까, 저게? 무슨 의미? 이걸 보자마자 다 나와야 돼, 얘들아, 이제는. x는 이 대칭이야. 이걸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왜 저게 x는 이 대칭이냐? 잘 생각해봐.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와. 이차 함수 자체는 그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내 말을 잘 들어. 이 괄호 안에 2라는 값에서 x를 더한 함수값이든 x를 뺀 함수값이든 함수값이 같이 2를 기준으로 x만큼을 더한 함수값이든 x만큼을 더 뺀 함수값이든 함수값 높이가 같다 이 얘기야. 함수값이 y좌표니까 y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같다 이 얘기야. 그래프 위치상.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차이가 똑같이 x만큼 벌어져 있다면 x만큼 벌어져 있어가지고 2 더하기 x 2 마이너스 x 이렇게 2에서 x만큼 더하고 빼. 그 2 마이너스 x를 대략 이 정도 2 플러스 x를 이 정도라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이 아래도 블록 봐봐. 얘 아래도 블록 2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던 2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던 얘네 둘이 같다고. 좌우 대칭이니까. 저렇게 같으려면은 x는 이 대칭이어야 돼. x는 이 대칭. x는 이 대칭이어야 저런 일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1번아.
만약에 FA 플러스 X가 FA 빼기 X다라는 이러한 식을 너네가 보게 되는 순간 무슨 의미?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이건.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저 의미를 갖고 있다. 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뒤쪽에는 지금 없구나. 자,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럼 봐봐. 따라서 fx식 어떻게 돼요? fx는? fx를 지금 그 a가 2인 거야, 2인 거. 그러니까 fx 어떻게 세워? 자, 최고창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창 개수를 미지수 m으로 잡고 x-2의 제곱에 플러스 n. 저기 뒤에도 뭔지 모르니까 n으로 잡는 거라고. 저렇게. 자, 너 봐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또 뭐라고 돼 있냐? 또 한번 잘 봅시다, 이거.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범위일 때 fx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지? 자, 이거 그림을 그립시다. 대칭축이 지금 몇이야? 2. 자, 나조건이야. 이 범위에서 마2와 3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잖아. 얘들아, 마2는 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 마2는? 왼쪽으로 4. 그냥 3은 몇 차이 나는 거? 1 차이? 그럼 우리가 따지는 범위가 얘가 차이가 더 크고 얘가 차이가 더 적으니까 이거 숫자만 쓸 때 2만 얘가 차이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이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7이래. 그림상 얘가 최대 아니니 가장 위에 있는 점, 얘가 최소 아니니 가장 밑에 있는 점. 끝난 거.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최대값 1, 2 넣으면 최소값 마7 하면 끝나는 거지.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최대값 나오고 대문장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16m 더하기 n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1이다라는 얘기야. 얘가 1이다라는 얘기. 또 n 스몰 n x가 2일 때가 최소 아니니? f2가 최소값이야. 2를 대입하면 몇이야 이거? n. 그 최소값이 몇이다? 마7이야, 마7. 마7이야. 이거 연립하면 뭐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n에다가 마7 넣어서 마7 넘겨주면 플러스 8이니까 m 구해주면 몇이야 이거? 이렇게 mn이 나오지? mn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mn이 나오는데, 자, 근데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mn이 나왔으면 이 문제 이제 fx 다 구한 거잖아. f-1 구할 수 있잖아, 그죠? f- 구할 수 있어. fx식 완성해 놓으면 2분의 1에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이니까 f-1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봐.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의 제곱 9 2분의 9에서 7을 빼야 돼.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야.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죠? 답이 몇 번? 3번일까? 3번일까? 이게? 3번일까? 얘들아, 수학 문제는 조건이 괜히 주어지진 않아. 내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다조건 안 썼는데? 다조건 안 썼어. 이렇게 의미 없는 조건 안 준다고. 다 의미가 있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지? 다조건도 활용 안 했는데 답이 나왔잖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내가 뭔가 놓쳤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얘들아. 자, 생각해봐. 자, fx 나왔지? 다조건도 해보자. fx는 0의 도실근이 모두 양수이냐? 자, 제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2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이 양수인지 물어보는 거거든. 모두 양수인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마칠 넘기자. 2 곱하자. 이렇게 이거 전개도 되지만 루트 치울게. 설마 루트 14 마이너스 2 넘기자. 2 설마 루트 1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잘 관찰해봐. 이거 이 식을 뚫어지게. 얘들아 이거 두 근 2 플러스 루트 14 나머지 한 근 2 마이너스 루트 14 둘 다 양수니? 둘 다 양수가 아니야. 2 마이너스 루트 14는 뭐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뭔가 잘못됨을 느껴야지. 뭐가 잘못됨을 느껴줘야 돼, 이거? 아니, 난 잘 푼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일부러 뭘 놓쳤는데? 뭘 놓쳤을까? 아직 우리가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돼. 아직은 이게 좀 덜 돼 있어. 얘들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 음수니? 문제를 보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 음수니? 안 주어져 있어. 내가 일부러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야.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케이스가 어떻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야. 1번 케이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의 가정이 이거라고 이거.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뭐일 때? 음수일 때 가정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최고차항계수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위로 볼로. 가운데 대칭이 쭉 2. 우리가 따지는 x의 범위 마이부터 3. 얘 4차이 나고 얘 1차이 나니까 이제 위치관계 명확히 해주면 이렇게 위치관계 다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최대값이 아까 문제에서 몇이래? 최대값이 1? 최저값이 마칠? 그림을 보면은 어디에서 최대치수 나오는지 명확하죠. 최대값은 2일 때 2 넣은 게 최대값이야. n 최소값 가장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넣어주면 16n 더하기 n이고 이게 마칠이야. 마칠. 이게 마칠이라고 이게. 이게 마칠이 되겠고 그 다음 봐봐. 이거 이제 n자리에다가 1 넣어볼 수 있지 그지? n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주면은 m값 몇 나옵니까? m값?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m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fx식 완성되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가족번호를 아직 확인을 안 했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얘가 이제 양수가 나오는지를 검증을 또 해봐. 넘겨서 해주시면 2분의 1에 x-2의 제곱이 1. 양변 2 곱하고 루트 씌우고 이제 이 마이너스 2 넘겨주고 2 풀마 루트 2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답이다. 두 근이 다 양수야 이거는. 두 근이 양수. 이건 두 근이 양수인 거야. 이건 두 근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지. fx를 이렇게 잡는 게. 따라서 최종 답은 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보시면 내가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7 이게 답이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7 답이 몇 번? 1번이 답이라고 1번.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고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다 경우 나누고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걸 너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이거랑 안 됐으면 이걸로 가야 된다고, 바로 이 풀이도.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다양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너네 이제 이 한기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간단한데, 자 이제 fx제곱은 0의 도실근의 곱을 구해주는 문제, 얘들아. fx제곱은 0. 얘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저 함수를 한번 관찰했을 때 이거잖아. 이 함수가 f-2가 0, f4가 0이죠.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어?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얘들아 x축과 만나는 점이 마 2하고 4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x 대신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4. 저 두 교점의 x좌표를 반대보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봐봐.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 구하라며. fx제곱은 0이잖아. 어떻게 해주시면 돼? x 대신에 x제곱 넣어봐.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는 거지. 두 실근의 곱. 무슨 곱? 두 실근의 곱 구하는 거. 두 실근의 곱. 두 실근의 곱이야. 그러려면은 얘가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x제곱 플러스 2가 0이던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니? 여기서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거 되니 이거? 이거는 허수에 대한 개념이야. 허수. 우리는 실수만 따지는 거야. 실수만. 얘는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고, 그럼 여기서 가져야 되겠지? 여기서 x제곱이 4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x를 필마 이 두 개로 구해줘서 얘네가 실근 2니까 실수니까 얘네들을 곱한 게 답이라고. 얘네들 곱한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답이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0번입니다. 필수 10번. 이거 10번인데 이제 자, 그림과 같이 밑변이 10, 높이가 5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 안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부에 딱 맞닿게 했을 때 최대값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가 높이라고 했거든, 높이. 그럼 이게 수직이니까 밑변을 2등분 합니다, 2등분. 얘가 5고 얘가 5야. 자,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게 보여야 돼. 이거 5 맞니? 이거 길이가? 비율이 1대1 맞니? 비율이 1대1? 그러면 닮음이 떠올라야 돼. 얘 보이니? 얘 보이니? 얘? 얘도 닮음이야, 닮음. 자, 커다란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1대1의 비율이잖아. 조그만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1대1의 비율이어야 돼. 1대1의 비율. 그래서 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으면 이 높이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왜 A야? 같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A라고 잡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 저런 식으로 A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A라고. 이걸 왜 하느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분홍색이 초록색까지 커질 수 있잖아, 그지? 직사각형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그러니까 A는 최대 5까지 가능한 거야. A의 길이는. 최소 0이겠지. 이러한 A의 범위를 가지는데,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주는 문제야. 직사각형의 넓이. 잘 보시면, 얘들아, 여기가 A면 반대편 여기도 A 아니겠니? 여기 길이도 A지 않겠니? 대칭이니까. 그럼 남은 여기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그러면? 전체 10에서 A 두 개 빼야 되는 10-2이라고 이렇게. 끝난 거. 자, 저 넓이를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FA라고 내가 잡으면 FA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0-2a 곱하기 높이가 a가 되는 거 아니야? 직사각형의 높이가? 자, 이 a의 범위에서 이 넓이식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이 넓이식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잠깐 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거는 잠깐 좀 하고 해보고 계세요, 이거. 넓이의 최대를 한번 잠깐 구해보시고 a가 뭐인지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만 좀 이거 해보고 계세요. 잠깐 좀 해보고 계시고. 이거 잠깐만 해보시고. 잘 나오나? 나오니? 일단 요거 이제 전개를 만약에 다 해보면 전개를 마이너스 2a 되고 플러스 10a 뭐로 묶어야 돼?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2로 다시 묶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고 여기서 그 절반의 제곱 해줘야 되잖아. 절반의 제곱. 절반이 몇이야?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5죠? 걔를 제곱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면 4분의 25. 그럼 또 빼기 4분의 25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빼기 4분의 25 바깥으로 끄집어낼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얘가 이제 얘 밑줄 친 게 a-2분의 5의 전체 제곱에 4개 만나면은 플러스 2분의 2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의미가 위로 볼록이고
a가 2분의 5일 때가 대칭축이면서 따지는 범위 0과 5 사이야. 0은 여기서 2분의 5 차이가 나는 것이고 0은 이제 5는 여기서 2분의 5 똑같은 간격이 차이가 나.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이 벌어져 있다. 이 범위 보는 거라고. 이 범위. 그럼 최대값이 여기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등장하죠. 즉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몇인 거야? 2분의 25가 되는 거야. 답이 2분의 25라고 해주면 5번이 답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이 a의 범위를 써야 돼.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저거 안 쓰면은 감점입니다. 서술형. 서술형에서 반드시 써야 돼. 범위 꼭 써주시기 바라고, 저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문제인가?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요건 사실 우리 봤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 봤던 문제, 이거. 봤던 문제죠? 자, 뭐냐면은,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이 X축 위에도 있고 2차 함수 위에도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야. 방학 때 수업할 때 이거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방학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은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 T로 잡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가 되겠지. 일단 이렇게 저 C점의 좌표를 구해. 근데 이제 서술형의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서술형으로 나오면 방금 전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T의 범위를 꼭 써줘야 돼. T의 범위를. 자, 이 직사각형이 사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좀 더 약간 뾰족하게, 좀 더 널찍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 이 C가 이 꼭지점과 여기 8이라는 이 두 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돼 있어. 이 두 점 사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 C의 X좌표, 즉 이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일단 여기 대칭축 몇이야 이거 대칭축? 바로 나와야 돼. 대칭축을 물어보면 이제 는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먼저 떠올리고 나누기 2하라고 했어. 두근의 합이 몇이야? 두근의 합. 얘들아 이건 바로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 몇이야? 8.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돼야 된다니까? 이 정도 계산은? 응? 맨날 써가지고 하면 안 돼. 머릿속에서 돼야 돼. 고등수학은 이 정도 계산은 암산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알겠지? 두 분의 합이 8이니까 나누기 위해서 4가 대칭축이야. 4가 대칭축. 4가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세로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세로의 길이가 얘 y좌표랑 똑같아. y좌표가 양수니까, 이 y좌표가 곧 길이야. 이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라는 얘기야. 이 길이 자체가.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x좌표, 가로도 구해줘야 되는데, 가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들아, 여기는 x좌표가 다 4야. 여기는 x좌표가 t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몇이야? 이것도 지금 문제야, 얘들아. 이게 안 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지금 너네가 되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좌표 해석을 못 해. 좌표 해석을.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2야. 만약에 2,2. 2,2야. 자, 요 정도 점이 만약에 또 있어. 여기는 뭐 7,5라고 가정해보자, 얘들아. 7,5. 가정을 해봐. 자, 여기 표시해볼까? 7, 5. 얘들아,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볼게. 이 길이 몇이야? 5. 얘에서 빼면 되지? 이 길이 몇이야? 5? 진짜? 이 길이 몇이야? 5라고. x끼리 빼면 되잖아, x끼리. 얘네 둘 x끼리 뺀 거를 물어보잖아. 자, 여기 x가 4야. 여기 x가 t야.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여기랑 같은 거, 여기랑.
요게 x가 t인 거라고, t. 이렇게. t 빼기 4라고, t 빼기 4. x끼리 뺀 걸로 보는 거라고. x끼리 뺀 걸로. 좌우 대칭이니까 반대편, 왼쪽도 여기의 길이가 t 빼기 4로 나와. t 빼기 4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t 빼기 4로. t 빼기 4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둘레 길이씩 세울 수가 있어. 둘레 길이씩. 둘레 길이씩 세운다.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는 거니까 2배에. 자,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얘네 둘을 더해주니까 2t-8이 되는 거잖아. 2t-8. 그래서 2t-8. 그 다음에 요 y좌표지, 요 y좌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거 다 정리해보자. 내림차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일단 쟤를 다 전개해놓고 해보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최고차 t제곱 마이너스 10t 여기까지 일단 나오고 뭐가 필요합니까 얘는? 절반에 제곱하면은 몇이 필요?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 이렇게? 잠깐만 뭐가 좀 이상 맞죠 일단? 그러면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에 t-5의 제곱에 플러스 50 빼기 16 34. 그럼 의미 해석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따라서 t가 5일 때 최대값 34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t가 5일 때 최대값 34야. 그래서 답은 일단 몇이야? 답은 34. 자, 일단은 답인데 34. 답이 그러면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긴 한데 좀 더 설명할 거. 자,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그 t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거든. t의 범위. 점 C가 애초에 이 두 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점 C의 x좌표 t가 꼭지점과 8,0 사이에 있어야 돼. 꼭지점의 x좌표 몇 콤마예요? 몇 콤마? 4콤마잖아, 4콤마. 기본적으로 t가 얘네 둘 4와 8 사이에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이거 2차 이거 둘레길이 세울 때 반드시 t의 범위가 4와 8 사이에 범위에 있다. t의 범위가 4와 8 사이에 범위에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원래 따지는 거야. 이걸 안 따져도 답이 나왔지만 서술형이면은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4는 여기서 1 차이 나고 8은 여기서 3 차이 나니까 4, 8 이렇게 그 간격까지 잘 고려해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 따지는 거라고. 이 범위에서.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따진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